안녕하세요. 오지비전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님을 찾아라 오랜만에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기업 분석 발표는 김민관 프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관입니다. 네, 우리 김민관 프로는 지금 대학원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이고, 네. 호주? 아, 네, 시드니 대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드니 대학교의 정식 명칭은 University of Sydney. 아, 네, 맞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맞긴 한데, 네. 근데 막 엄청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겸손하시군요. 네. 네, 주식하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주식하시기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전공이 뭐죠? 저 전공은 이제 상과대학에서 이제 파이낸스 재무와 이제 데이터 아나리틱스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재무와 데이터 분석.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가 뭐죠? 오늘은 이제 2024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래도 성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가 한번 그 바텀에서 탑으로 가는 식으로 재무지표 및 그 숫자들이 좀 훌륭한 기업들을 제가 한번 비교 분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 약 1조 3천억이 되는 TCK가 그 동종업계 다른 기업 대비 다소 좋은 재무지표 및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TCK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TCK가 벌써 시총이 1조가 넘었나 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TCK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TCK를 또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가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K는 1996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고순도 카본 및 그래핏 재료를 생산하여 반도체 제조 기계를 비롯한 각종 부품과 구조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주력 그 제품은 그 SRC 실리콘 카바이드 링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조 3,3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조사했을 때는 그때가 가격이 아마 11만 5천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11만 1,300원이 이제 어제 목요일 종가고요. 네. 현재는 시장이 좀 조정장에 있어서 조금 더 떨어져서 1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 지분은 이제 약 68%고, 그 다음에 이제 PE와 PB, ROE는 이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는데요.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 여기 TCK에서 K가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회사고요. 이 회사의 모회사는 이제 토카이 카본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재 TCK의 그 CEO와 그 밑에 대표 이사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CEO는 이제 신희대 일본 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그 일본에 계신 그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셨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좀 보좌하시는 분이 이제 김형 씨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표이사님이신데 삼성전자 쪽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CK는 이제 TC 토카이 카본이라는 흑연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그 일본의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의 특징으로서 이제 흑연 제품을 많이 제조를 하는데요. 이 제품을 모회사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 제품을 자회사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반도체 그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SRC 링, 제가 나중에 더 커버를 할 텐데, 그 제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 원자재를 값싸게 그 모회사로부터 수급을 받아서 자회사인 이 TCK가 공정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일괄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괄 생산 시스템을 보유한 TCK는 보시다시피 배당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제가 빨간색으로 위치를 쳐놨는데 ROE, ROIC가 각각 25%에서 이제 특히 ROIC를 보면은 이제 약 50%가 되어 있는데 이 재무제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업이 상당히 아주 높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보여준 지표입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른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은가를 보니 아까 일괄 생산 체계 시스템, 즉 자회사로부터 흡연을 받고 그걸 통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이 회사가 상당히 부채 규모가 적고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핵심을 요약해드리자면 모기업으로부터 재료를 값싸게 수급을 하여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부채가 적은 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 좋은 배당 정책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 주기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아주 예측이 되는데 이때 턴어라운드 효과를 주목해야 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52주 신고가가 지금 난관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보니까 11만 8,800원으로 예. 거의 지금 52주 신고가 내기 직전이고 예.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는 언제였나 봤더니 21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24만 7,800원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비해서는 56% 빠져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회사다는 생각은 드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난 이유가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계속 한번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TCK가 메모리 반도체 십각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나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회사와의 주가 추이도 나중에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있어서 사실 이때 최고점 24만 7,800원을 기록한 이후 이 TCK라는 회사가 자사가 보유한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 기술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냈습니다. 네,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제 DS 테크노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후발 주자인 기업에게 이제 SiC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다. 따라서 너네는 여기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아주 많이 내려갔는데 이때가 딱 2021년 4월 그리고 9월에 이제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2023년 현재 제가 기사를 더 찾아봤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물성 관련 특허, 그러니까 이제 SiC 카바이드 링 자체에 대한 특허는 무효이나 그 SiC를 만드는 방법 자체에서는 특허가 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TCK가 이 결과를 가지고 그 IR이라고 인베스터 릴레이션 가진 주주분 그 블로그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서 아마 그 후발 주자 SiC 시장에 대한 후발 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특허 소송을 더 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생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SiC 링을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다 알아보겠다라는 식의 취지로 말씀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경영진 대처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의 그 사이클이 특히 메모리 쪽이 그 긍정적이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8세대 낸드 메모리의 시안 공장의 가동률이 점차 증가될 것이라는 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함께 이제 TCK의 이 주가도 그렇고 이 펀더멘털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 턴어라운드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전망됩니다. 이제부터는 TCK의 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아까부터 계속 SiC 했는데 이제 SiC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료를 보시면 이제 Si 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SiC 링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고 Si 링은 실리콘 링인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썼던 제품은 이제 SI 링입니다. 다만 이제 이 SI 링과 SiC 링이 어디에 쓰이냐? 그 반도체 식각 공정은 말 그대로 이제 웨이퍼라는 네모난 게 있는데요. 거기서 그 웨이퍼를 고정해 주는 역할이 이제 SI 및 SiC 링입니다. 따라서 이 링을 고정을 해서 이 웨이퍼를 통해서 그 반도체에 기존에 있던 그 불필요한 부분을 그 플라즈마 가스 이온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회로 설계를 하는 부분을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평소에 실리콘 링을 썼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뜨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훨씬 더 비쌉니다. 막 2.5배 이상으로 이제 훨씬 더 비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요즘 더 많이 쓰느냐? 교체 주기가 이제 10일에서 12일에서 약 15일에서 20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가격은 2.5배나 차이 나는데 교체 주기는 1.5배니까 결국 SI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 링을 쓰는 게 이득이 아닌가. 제가 더 찾아본 결과 공장 입장에서는 교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교체 주기가 잦아질수록 그만큼 공장 가동률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를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따라서 SiC 링이 현재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I 링도 물론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체 주기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 SiC 링을 통해서 그 공정 미세화 요즘 반도체가 조금 더 작아지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SiC 링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매출은 현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 Dry Etcher Chamber Purge 이게 이제 건식 식각 공정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이 SI 링보다 화학 저항성 및 수명이 상당히 높으며 그 열에 대해서 저항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이 두 개는 이제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과 세메스, SK 하이닉스, 테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제품으로는 이제 약 매출의 12.3%를 차지하는 흑연 반도체형 제품이 있고요. 그 여기서 약간 재밌는 점은 여기서 주요 고객이 하나 메터리얼스라고 이제 TCK IR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 하나 머터리얼즈는 TCK 경쟁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TC의 경쟁사인데 이제 SiC 쪽으로는 경쟁사인데 이 흑연 반도체용 및 태양광력 제품에서는 경쟁사한테 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세터 분야는 약간 7.2%인데 이 서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퍼를 지지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웨이퍼를 고정시켜주는 것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고 이 웨이퍼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고객으로는 역시 이제 엑스트론, 그 다음에 삼성, LED 등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그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다트 검색 결과 사실상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iC 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점유율은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2021년에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TCK가 지금도 약 80%, 최소 75%에서 80% 이상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한 60%가 2024년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TCK가 DS 테크노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한 것이 조금 패소를 하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생산 기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패소한 내용을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 점점 내려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TCK는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TCK의 제품별 매출 비중과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SiC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이 미국 기업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텔이 아마 도쿄 그 반도체 장비 산업인데 후에 말씀드릴 그 경쟁사 하나 메터리얼스의 주 고객 공급사가 텔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이 추이를 또 확인해 가시는 것이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여기서 반도체 시각 공정을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웨이퍼를 통해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회로 패턴을 생성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반도체 시각 공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링에 대해서 기술력을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것이 요즘 산업의 트렌드인데, 이 TCK가 2015년에 이 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선도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80% 이상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봉 차트도 사실 쭉 봤었는데 연봉 차트를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펀더멘탈하게 그렇죠. 그동안에 성장해 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보시면 그죠? 그러네요. 잘 성장을 해왔는데 특이했던 게 2015년도에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가 주가가 빠졌던 해거든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이 회사는 2015년도에 그죠? 2015년도에 주가가 215% 올랐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 이후에는 빠진 해가 2018년 그리고 2022년 다른 반도체 섹터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왜 2015년도에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특허는 2021년 말에 패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만드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남아 있다. 따라서 그래서 TCK가 아직까지도 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문이 딱 풀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 방식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습식과 건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 애칭이 건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습식이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가고 다만 정확도가 조금 더 낮다. 그에 반해 건식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만 또 느리지만 그만큼 더 정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TCK의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건식 플라즈마 시각 방식에 이용이 되며 조금 더 이제 공정이 미세화되는 그런 반도체 제조 방식에 들어가는 링을 생산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습식 방식에 비해 이 건식 시각 방식을 이 시장이 더 요즘 크고 있습니다. 이걸 CAGR이라고 이제 Cumulated Annual Growth Rate 그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TCK,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TCK는 일단 비포 마켓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포 마켓은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삽니다. 그 차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타이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새 차에 구입할 때 이 타이어는 새 차 그대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새 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공급해 주는 게 TCK다. 다만 이제 차를 이제 타는데 바퀴가 빠졌다. 근데 이거를 또 정품 현대자동차 AS 센터에 가면은 조금 더 비싸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타이어 갖고 있다. 우리한테 오면 값싸게 해주겠다. 그래서 타이어만 파는 업체, 즉 타이어를 고객한테 바로 주는 업체가 애프터마켓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포 마켓은 이제 장비 업체를 통해서 반도체 업체를 또 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애프터마켓은 이제 부품 업체에서 바로 이제 고객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제 TCK와 하나 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에 해당하고요. 애프터마켓에는 이제 월덱스와 KNJ라는 그런 또 다른 반도체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CK 같은 경우에는 즉 이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에서 비포 마켓이 조금 더 좋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 비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TCK가 SiC 링 쪽으로는 조금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시각 반도체 부품 공급망과 경쟁 기업을 확인하시게 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의 공급사가 이제 텔이고 TCK의 주된 공급사는 이제 어플라이드 메터리얼스와 램 리서치인데, 결과적으로 이 어플라이드 메터리얼스, 램 리서치, 텔 이 장비 업체들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이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
덩달아 이 TCK의 주가도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해주는 그 업체의 방향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세계 시각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이제 램리서치가 약 50%로 독보적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17.5%,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이제 17.5%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드라이 건식 식각 공정이고요. 웨트가 이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약 30%와 70%, 3대 7로 드라이의 점유율이 더 높고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약간 그 비포 마켓에 있어서 경쟁사인 하나머티리얼즈와 TCK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짓자면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 자체에 집중하는 TCK와 다르게 하나머티리얼즈는 그 기존의 SiC 링을 많이 만들던 기업이 이제 SiC의 시장이 신장 전망이 아주 좋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후발 주자의 역할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Si와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링 둘 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TCK는 오로지 실리콘 카바이드 링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와 램지 리서치가 TCK의 주된 고객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을 주요 고객사로 하는데 이 이유는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머티리얼즈의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약 18%에서 20%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SiC에만 집중하는 TCK와 다르게 경쟁사의 하나머티리얼즈는 기존의 SI에만 주력을 하다가 최근에 SiC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둘 다 일본 기업의 영향을 좀 받으나 TCK는 일본 기업 모회사 TC로부터 원자재 흑연을 받고 이를 생산하는 반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급망이 이제 자신의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하나머티리얼스 최대 주주가 어디 일본기라고 하셨나요? 아니 최대 주주는 아닌데 그 지분 약 18%에서 20%를 갖고 있는 게 도쿄 일렉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13.8%. 13.8%입니다. 아 제가 그거는 이제 맞잖아요. 아 예. 오케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시장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ROH 리포츠라는 자료인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그 바이 컴퍼니의 토카이 카본이 있습니다. 이게 그 TCK 토카이 카본 코리아의 모회사인 토카이 카본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 마켓이 약 10.9%, 약 11%로 1,300억 원에서 2029년 약 3,070억 원의 규모로 전반적으로 SiC 링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 자료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낸드 가동률 증가 추이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이며 작년 4분기 50%를 기점으로 낸드를 생산하는 시안 공장의 가동률이 점차 다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 2030년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시장은 약 15%로 성장할 예정이며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낸드 가동률이 점차 이제 작년 4분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TCK의 미래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예. 다만 이제 작년 3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28기가 이제 2022년, 27기가 2021년인데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보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쪽이 불황을 맞이함으로써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작년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 즉 낸드와 디램이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2023년에도 좀 올라갔는데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이 낸드와 디램의 수요가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과 밑에 뉴스들이 있는데 먼저 이 차로를 보시게 되시면 2022년에 144빌리언 달러에서 마이너스 41%로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훨씬 더 좋아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왼쪽에 영어 뉴스 Chinese memory ambition has not diminish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소에 미국 장비 업체와 한국 장비 업체 공급을 하는 TCK가 여기 키움증권과 IBK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제품을 수출한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따라서 요즘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조금 크고 있는데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수요가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던 작년 3분기와는 다르게 이제 올해 4분기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4분기와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뭐 영어 타이틀처럼 예.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에서는 작업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메모리에 대한 예전에 반도체 굴기에 대한 그런 야망은 뭐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래 못하게 하면 할수록 어쨌든 뭐 작업화를 시켜야 되니까. 아, 예, 맞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장비 그렇습니다. 회사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무슨 규제 리스크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이제 미중 무역 체제나 이제 기존에 있던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랑 램리서치가 미국 회사인데 너네 자꾸 중국으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확률이 있을 수 있으나 다만 그거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그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리스크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야망은 있는데 사실 중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긴 커질 것인데 그게 이제 저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정말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 그 리스크를 신경 쓰는 것보다 일단 그냥 중국에서도 그 우리 TCK의 매출의 그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큰 회사들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재를 하는 거니까 ASML이나 뭐 엔비디아나 저기다가 중국에다가 수출하지 마 했을 때 일단은 그 제재에 비껴나 있다. 비껴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게 확인됐어요? 사실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아직 그렇게까지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저기 기존에 있던 미국 장비 업체보다 이제 중국 장비 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가 커진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러면 저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라고 시켰다 이 정도로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이제 peer comparison 그 동종업계 비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텀에서 탑, 즉 재무적인 지표가 탄탄한 기업 여기서 왜 탄탄하냐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포 마켓에 해당하는 TCK와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애프터 마켓에서 활동하고 있는 KNJ와 월덱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수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빨간색 줄로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을 강조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TCK가 2022년 말까지는 약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경쟁사 하나머티리얼즈는 약 30%,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KNJ와 월덱스는 약 21%와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채 비율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 경쟁사가 약 61%고요. 그 다음에 KNJ가 100%, 이제 월덱스가 40%인 걸 반면에 TCK는 15.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인데요. 다만 이제 2022년 말까지는 웬만한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도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약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오히려 더 그 감소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불황에 대비해서 억지로 공장을 더 늘리거나
그 제품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조금 더 보유를 해서 나중에 호황일 때 조금 더 돈을 더 투자를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종업계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SiC 카바이드 링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보다 순이익률이 더 높네. 예, 저도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긴 했는데.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27%인데 예. 순이익률이 32%야. 그러니까 현금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그걸 합치는 순이익률이 그 영업이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좀 신기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 주가 추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들 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업 분석하고 있는 TCK와 하나모티 리얼즈 이렇게 4개의 기업의 주가 추이를 확인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TCK는 2021년 그 패소를 함으로써 좀 상당히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반도체 불황과 엮여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 TCK 그리고 하나머티 리얼즈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에 그 호황이 올 것이다,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머티 리얼즈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상 엄청 올랐는데 이게 아마 TCK가 패소를 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그 독점이 안 됨으로써 그 반대 여파로 이제 후발 주자인 하나머티 리얼즈가 이때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 다만 이제 하나머티 리얼즈도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에 맞춰서 똑같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나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반도체 대형 우량주의 주가 추이를 상당히 많이 따른다.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게 사실 공장 가동률은 그냥 이런 식으로 더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산술평균, 그러니까 이제 산술평균은 단순하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한 거고요. 기하평균은 이제 그 비율을 구해서 제곱근을 씌우는 것이 이제 기하평균인데요. 그 결과 이제 CAGR, 매출의 CAGR 연평균 그 성장률은 약 18%가 나왔고요. 2023년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성장률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 성장률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18%에서 약 3%에서 4%를 뺀 14%나 15%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23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였고 무엇보다 이 그대로 적용한 이유로는 이 재무지표의 그 펀더멘털 근본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록 작년에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올해부터 똑같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PER 멀티플 밸류에이션 할 결과 목표 주가가 약 13만 5,793원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찾아본 결과 IBK 투자증권 목표가 13만원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정확한 지표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forward PER band와 forward PBR band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 밸류에이션의 결과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리스크 오퍼튜니티스 위험과 이제 기회 비용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한번 하자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4분기 실적이 그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TCK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 확인했을 때 11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약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에서 10만 8천 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 TCK가 펀더멘털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부채 비율도 낮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 이익률도 높지만 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면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나는 한 번 사면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크게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나는 좀 재미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상당히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펀더멘털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들의 주가 추이를 좀 많이 따라간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 뉴스나 이슈를 좀 많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물석 특성에 대한 특허 소송은 패소하였지만 생산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는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제 TCK는 후발주자 실리콘 카바이드 링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더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인베스터 릴레이션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패소를 하면은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 아주 훌륭한 기업이나 이 반도체 관련 이슈와 특히 경영진들이 또 다른 회사에 소송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TCK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한 김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민관 프로가 이렇게 기업 분석을 발표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전에? 기업 분석 자료를 만드는 건 해봤는데 발표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근데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김민관 프로는 졸업하고 나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해도 되겠어요? 저 말입니까? 네. 극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TSK라는 회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반도체 뭐 공정이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분석을 잘했고, 그죠? 중요한 부분 포인트별로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좀 신뢰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사실 오대리님 옆에 계신 오대리님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쩐지 사수가 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사사를 잘 받으셨군요. 안 그래도 우리 오우석 대리가 또 이쪽 분야 담당이니까 오 대리의 의견을 듣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오우석 대리가 한국의 K 리딩 인더스트리에 그런 영업이익률 좋고 뛰어난 회사들만 이렇게 뽑아서 IT 엔터 할 거 없이 그런 걸 되게 잘 잡아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우석 대리의 관점에서는 이 TSK가 오우석 대리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때요? 사실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뺐던 이유가 회사는 참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시장을 거의 독점 체제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게 그때 제가 편출할 때는 그게 좀 가장 의사결정에서 컸었고 시장 규모가 뭐 20년 기준이지만 SI링이 4천억이고 뭐 SIC링이 2,800억 이렇잖아요.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SIC링 성장이 뭐 아무리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얘네가 80% 가져가도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는 회사는 아니라서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성장률로는 좀 밸류 뭐 20배 넘게 받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뺐었거든요. 근데 아까 뭐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18%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 정도면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딱 빅그로스 정도 성장률인데 그렇죠. 더 그 성장률이 어마무시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뺐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조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TCK가 워낙 너무 좋은 기업인데 경쟁사 하나 머터리얼즈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TCK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패소를 하였고 그러면 후발 주자들도 어쨌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물론 아직까지는 TCK가 약 80%에서 7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독보적인 기업이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점유율 내려갈 것이고 후발주자들이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그때 반영이 되어서 TCK가 내려갔을 때 하나머터리얼즈가 반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약간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증권은 2024년에 TCK의 시장 점유율이 6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약 8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 아닌가.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머티리얼즈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B2B 기업 같은 경우에 그 고객사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신뢰가 구축이 돼 있는데 후발주자가 우리도 이거 합니다 라고 치고 들어왔을 때 사실 잘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나오듯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랩 리서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네도 할 줄 알아? 그러면 너네도 그것도 써볼까? 물론 이제 후발주자가 특허 문제가 없으면 단가를 후려칠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영업이익률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 주가 차트도 비교를 되게 잘 해주셨네요. 주가 차트를 보니까 초록색이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나머티리얼. 예, 그렇습니다. 주가 차트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머티리얼이 TCK의 점유율을 잠식할 거야. 네, 약간 그런 기대 심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60%라고 예상을 했지만 안 변했잖아요. 예, 안 변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간단합니다. 펀더멘털 훌륭하고 아직도 안 변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아직할 것이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좀 볼 것이다. 따라서 원래 좋았던 기업인데 반도체가 불황이었다가 이제 좋아지니까 턴어라운드 효과를 무조건 볼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TCK가 이거를 만약 계속 쭉 유지한다면 반도체 사이클 주기업 없이 이 자체로도 훌륭한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는 턴어라운드 효과를 재미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근데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까지도 전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TCK가 계속해서 소송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 펀더멘탈 상관없이 그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뉴스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너무 싫다. 약간 나는 이런 거 못 버틴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쉽게 추천할 수 없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이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후발주자 너네들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 들어오지 마. 우리가 너네 제품 다 확인해서 우리 기술 썼는지 안 썼는지 다 확인할 거야. 근데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생산적인 방법은 그냥 제품을 조금 더 좋은 거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소송을 했을 때 패소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진입 장벽이 좀 네,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쉽게 카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제품인가요? 왜냐면 후발주자랑 그 소송을 한다는 후발주자가 비슷하게 카피한다는 거잖아요. 예. 좀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후발주자들이 실리콘 링을 하다가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실리콘 링을에다가 그 여러 겹에다가 가스 성분의 그런 액체들을 발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여러 겹에 분사를 해서 만드는 것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인데 TCK 입장은 아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는데 이거 없이 고품질의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요약을 해드리면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실리콘 링을 만들던 기업들이 여기가 유망하니까 여기도 도전해보자. 근데 TCK 입장은 이 기술 아니면은 우리처럼 좋은 제품 못 만든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후발주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기존에 실리콘 링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물성 관련 특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드는 거는 이제 다른 기업도 만들 수 있는데 다만 거기 과정에서 그 여러 기업에 분사를 하는 그 기술을 썼냐 안 썼냐 그거는 TCK가 특허를 갖고 있다. 그게 2023년 말에 이제 승소가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다만 저도 그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뭐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기술 특허 이슈 그죠. 비슷한데요. 네, 좀 더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술 특허 이슈들이 어느 기업든 간에 이제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TCK가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왔었고, 근데 하나하나씩 이제 기존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하지 않았던 애들조차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기술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넘어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특허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 소송을 해도 이게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뭔가 또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고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이제 저희가 파마 리서치도 그 같은 그 원재료 PN, PDRN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이 나오는데 특허를 하는데도 이걸 못 이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해서 이거 결국에는 계속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업체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 그러면은 이 기업도 결국에는 다시 그 주가가 최근에는 사실 뭐 그 어느 정도 좀 반영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연초에 조금 이제 살짝 이렇게 눌리긴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바라보는 반도체 수출입이 이제 돌고 그리고 올해 반도체가 이제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저희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인관 프로가 이제 후발주자를 제끼기 위한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은 걔들이 뭐 카피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적인 제품까지는 걔네들이 따라오기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게 하나의 그 기업으로서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은 어때요? 그냥 소송하고 그냥 소송에만 매달려요? 아니면은 신규 R&D를 통해서 공장을 확장시키고 새로 짓는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이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할지 모르는, 그래서 공장을 확장 짓고 R&D를 더 발전시킨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막상 IR 들어가신 주주님이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는 특허 관련 소송을 계속 하겠다. 그게 이제 저는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도 특허에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게 과연 이 기업의 좋은 행위인가? 물론 승소하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패소를 했을 때 그 리스크는 또 올 수 있다. 사실 뭐 파마리스트나 이런 거에서는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데서 소송을 할까봐 피소당할까봐 걱정인데, 오히려 이런 회사는 자기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야 너네들 하지마 자꾸 소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큰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이 의료기기랑 다른 점은 의료기기는 수많은 그 고객층이 뭐 병원이라든지 의사들이 그걸 선정을 한다면, 이 회사는 글로벌하게 큰 기업들이 이 장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 예, 그렇죠. 바이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러스 파워랑 바이어스 파워 이런 식으로 본다면 뭐 후발주자들이 이 고객사를 뚫는 게, 의료기기는 뭐 브라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여러 군데잖아요. 너무 많죠. 소비자들이 그냥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셀러스 파워가 있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고객사가 바이어스 파워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 건가는 큰 회사들이 특허 문제도 있고 한데 후발주자들 거 특허 소송을 한다는 말은 이 고객사들이 또 이 후발주자 특허를 걸 쓴다고 했을 때 특허 소송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후발주자들 걸 못 쓰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견제하는 차원 그쵸. 견제하는 것도 있는 거고. 오히려 소송을 하는 게 그렇죠. 기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그게 전략이죠. 저는 리스크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견제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관점이면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예. 그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 예. 꽤 큰 회사, 작년에 유명했던 회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몇 군데를 접촉을 했는데 특허 문제가 제일 커요. 너네 이거 특허 안 돼 있어? 거기서 딱 못하는 거죠. 그 큰 회사가 이 회사 제품을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특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 그러면 이 큰 회사가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크레딧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TCK가 우리는 무조건 소송하겠다. 그거는 고객사들이 이 회사를 선정 못하게 하는 효과. 저는 그게 가다고. 회사는 어디 있어요? 회사 경기도 안성공장. 한번 가보시게요? 약간 관심 생긴 것 같아요. 형님 조만간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52주 신고가 많이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듣다 보면 이 회사 사야 되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경쟁사랑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못 올랐구나 하다가 방금 또 이 특허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생각만큼 못 쫓아오겠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드라마가 반전에 있으면 재밌는데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최대한 솔직하게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를 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발표를 상당히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군더더기 없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말 배웠습니다. 대리님한테. 이 방송을 보면 진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전화 올 것 같아. 아니. 전 처음이고. 혹시나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우리 채슬리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여기가 TCK 오는. 뭐지? 이점료 받고 그렇죠.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혹시 문 이사님 네. 추가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스커 쪽으로 이제 반전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공감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TCK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을 지금 잡은 상황이잖아요. 비포 마켓, 그것도 제일 중요한 시장을 잡은 시장에서 과점을 지금 완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메모리 시장의 성장률을 만큼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MS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한 10% 후반대 정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비크로스가 메모 DRAM은 한 15% 정도 되고 낸드는 한 20% 중반대 되니까 합치면 20%도 안 될 수도 있겠죠. DRAM 기준 높으니까는 그 정도 봤는데 근데 이 공정상에서 이 부품이 웨이퍼를 잡아주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링이잖아요. 예. 그럼 카운팅을 웨이퍼 개수랑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트크로스는 웨이퍼를 미세공정 하다 보니까 비트크로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웨이퍼 자체가 슈가 늘어나는 건 10%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싱글 디짓 정도일 것 같아서 시장 성장률로 보면은 그거에다가 단가를 올려주게 된다면 조금 알파 정도인 거지. 그 정도일 것 같아서 시리즈와 성장률이 나중에 2025년 메모리 시장이 다 회복되고 나서 10% 정도씩 이제 추정이 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추정한 거로 15배 나온다고 했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그럼 그 당시 밸류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스러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오우석 대리가 또 얘기했듯이 이 반도체 공정상에서도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그 침투율이 높아지는 그런 고성장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일단은 우선순위가 될 거고, 그죠?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클리컬한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또 특허 문제와 후발주자의 경쟁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 부분이고, 그 80%나 되는 점유율을 수성하느냐, 잃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하나머티리얼도 이용하는 같이 해보죠. 그죠? 이용하는 길에 하나머티리얼. 이 밸류체인을 완전히 이번에 그러니까 한번 봐봐야지 뭐. 봐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대리만한테 하나머티리얼즈 하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이론적으로는 펀더멘털이 훌륭하고 뭐 이런 지표들이 좋아야지 아주 좋은 기업이다 하는데, 여기 딱 주가 추이를 보니까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랐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하나머티리얼로 다시 김민건 프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김민건 프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